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승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죠. 요즘 뉴스 정말 쉴 틈이 없어요. 국내 성급하는 완전 달아오르고 러시아는 또 극초음속 미사일을 꺼내들었고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논란으로 난리가 났고 진짜 숨 쉴 틈이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오늘 영상 딱 눌러 앉아서 끝까지 보시면 세상 돌아가는 그림이 한눈에 그려질 거예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은 영상 끝에 꼭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성급한 달구는 여야 유세 총정리.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얘기부터 해야겠죠. 지금 여의도부터 광주, 전남까지 전국이 선거 열기로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을 보면 정청래 대표가 직접 여의도역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호 후보와 함께 출근 인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지지를 호소한 건데요. 여의도역이 어떤 곳이에요? 출퇴근 시간대에 직장인들이 물밀듯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악수하고 인사하는 거 사실 선거운동에서는 꽤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얼굴 도장 찍기 기본 중에 기본이죠. 동시에 원내대표인 한병도 의원은 광주와 전남 일대를 직접 돌면서 지원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텃밭이라 불리는 호남권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의도가 보이죠. 국민의힘은 어떻냐고요? 장동혁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처음으로 서울 지역에 내려와서 현장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런데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후보와의 합동 유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일정 문제냐 아니면 전략적인 선택이냐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당대표와 광역단체장 후보가 함께 다니면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역효과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민주당 얘기 하나 더 하자면 전남 광양시 유세 현장에서 얼차려 논란이 터졌어요. 당 측에서 이에 대해 사과했고 전남 광주 통합시장 후보인 민영배 후보는 현장 진행이 과했다며 직접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선거 유세 현장에서 얼차려라니 배경이 뭐였든 간에 이미지 관리가 워낙 중요한 선거철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길이 될 수 있잖아요. 당에서도 재빠르게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3고 현상, 성공의 비용, 정부와 야당의 정반대 해석. 다음 이야기인데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3고 현상에 대해 꽤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3고, 즉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을 두고 성공의 비용이라고 표현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진 않아요. 경기가 살아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물가가 오르고 성장이 가속되면 금리도 오르는 흐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해석인 거죠. 근데 야당은 이 발언을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거예요.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장바구니 물가 오르고 대출 이자 불어나고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게 무슨 성공이냐는 거죠. 같은 현상을 두고 이렇게 정반대로 읽는 게 정치의 세계예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제 정세, 트럼프의 이란 경고, 시진핑의 일본 비난, 이번엔 세계로 눈을 돌려볼게요. 요즘 국제 정세가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먼저 미국과 이란 얘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절대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협상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강경 드라이브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란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말과 행동 사이에 간극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일수록 이란도 강경 노선으로 응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이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더 굳어버릴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미중 정상회담 뒷얘기인데요. 이게 꽤 파격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미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일본 총리 얘기가 나온 것도 놀랍고 그것도 강하게 비난했다는 게 외교적으로는 꽤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이 여파로 중일 관계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동북아 외교 지형이 다시 흔들리는 신호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 등장, 이번엔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는데 이번엔 극초음속 미사일인 오레시니크까지 동원했습니다. 오레시니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면 러시아가 개발한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로 요격이 극도로 어려운 무기 시스템이에요. 속도가 일반 미사일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고 기존 방공망으로는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 상당한 위협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번 공습에서 러시아가 이걸 실전했었고 더 심각한 건 민간인 지역을 강타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참혹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대목이고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 기대감, 이란 종전 가능성과 에너지 시장의 미래, 전쟁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에너지 시장도 짚어볼게요. 이란 전쟁 종전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동 정세가 안정되면 원유 공급이 정상화되고 자연스럽게 유가도 내려갈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시각은 좀 더 신중한 편이에요. 에너지 수급이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내년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종전이 선언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공급망이 복구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프라재건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생산 설비 복구까지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당장 기름값이 팍 떨어지길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좀 아쉬운 얘기일 수 있겠네요.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회장 대국민 사과. 자, 이제 국내 이슈로 다시 돌아와서 요즘 제일 뜨거운 소비자 이슈 하나 짚어볼게요.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입니다. 탱크데이 논란이 점점 커지자 결국 신세계 회장 정용진 씨가 대국민 사과에 나서게 됐어요. 스타벅스가 신세계 계열이잖아요.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했다는 건 그만큼 파장이 컸다는 얘기겠죠. 소비자 단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회원 탈퇴 시 선불카드 전액 환불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선불카드에 충전해 놓은 금액이 꽤 되는 분들 많잖아요.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사입니다. 논란의 파장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노조 찬반 투표 90% 육박하는 투표율, 리스크는 여전 삼성전자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등 잠정 합의안을 두고 찬반 투표에 돌입했는데 투표율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조합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단순히 투표가 진행된다는 사실보다 더 주목할 게 있어요. 비메모리 부문 노조원들의 반발과 주주들의 반응 등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부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속에서 내부 노사 문제까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투자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 서울 수유동 SUV 사고 안산 정비소 화재 사건 사고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서울 수유동에서 SUV가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서 70대 남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후진 사고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고 위험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고예요.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신 분들 후진할 때 정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기 안산에서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비소 특성상 인화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질 수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쿄 긴자 쇼핑몰 최루액 분사 사건 일본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좀 황당한 사건입니다. 도쿄 긴자의 유명 쇼핑몰에서 최루액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분사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때문에 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건 직후 달아난 개안을 현지 경찰이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긴자라면 도쿄에서도 손꼽히는 번화가잖아요. 그 한복판 쇼핑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충격입니다. 현재 범인을 쫓고 있는 만큼 추후 경위가 밝혀지길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3월 유럽 기록적 폭염, 역사상 가장 더운 5월 유럽 소식도 심상치 않아요. 영국과 프랑스가 기후변화로 인해 역사상 가장 더운 5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에 이 정도면 여름은 대체 어떻게 될까 싶은데요. 이미 폭염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위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유럽의 5월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국도 올여름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가세현 김세희 구속영장 실질심사,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연예 법정 이슈도 있습니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현, 즉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혐의 내용이 구체적인데요. 김수현이 고 김세론과 교제했다는 주장, 그리고 김세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내용을 허위 사실로 유포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연예계와 법조계 양쪽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국 강한 비바람, 제주 호우경보 최대 250mm 이상,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인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쪽은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예상될 정도로 강도가 강한 비예요. 제주 산간에는 이미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이고 내일까지 최대 25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측됩니다. 250mm면 정말 상당한 양이거든요. 제주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남해안 쪽 이동하실 분들은 오늘 내일 일정 꼭 다시 확인하시고 운전이나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해몽성에서 전해드린 뉴스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국내 선거판부터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스타벅스 논란, 유럽 폭염까지 정말 다사다난한 하루였죠.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